지구는 영혼의 학교다. 채널러 수아. 이분이 쓰셨고 20대 초반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는 일이 없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던 그때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템플스테이 참가하면서 명상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그 이후로 힘든 내 삶과 세상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전국의 사찰을 돌아다녔지만 해답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 지인의 권유로 시작한 요가와 명상으로 정신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우연한 계기로 2007년부터 기수련을 하게 되었고 나에 대한 의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저도 지금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명상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네요. 나는 수련을 통해 내가 왜 지구에 태어났으며 삶이 왜 그토록 힘들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부조리하고 모순되어 보이는 세상에 대한 의문 또한 2017년부터 시작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서서히 풀리게 되었다. 나 자신이 성장하고 내 삶이 더 나아지려면 용기와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 이것이 수련을 통해 알게 된 진리이다. 서문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17년 8월에 몇 명의 회원들과 새롭게 공부방을 열었을 때 영적 존재들이 찾아와 지구, 우주,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부록에 있는 지구와 우주에 대해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짧은 이야기는 그때의 이야기를 2018년 4월에 전자책으로 출간한 것이다. 부록에 있는 채널러의 서문과 수행자의 후기를 읽어보기를 권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 책의 출간 목적인 일반인들이 많이 깨어나기를 바라며 수아님이 진행하는 기수련 공부에 뜻 있는 분들은 프로필에 있는 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연이 어떻게 생겨난 건데, 생명, 영혼이 어떻게 생겨난 건데, 지구가 없어져도 된다는 것처럼 지금 인간들이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슬비들이 창조한 것들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냐면 지구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이다. 정말 중요하다. 지구가 사라지는 건 꿈을 잃어버리는 거다.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다. 완전히 사라지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꿈이 없어지면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우리 모두 창조주 영혼들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마라. 지구가 망가지는 것은 영혼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것이다. 라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서문 그 뒤엔 차례가 나와 있습니다. 챕터 1. 지구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 1장 한국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 2장 외계 종족, 그들의 지구 지배 방식. 3장 지구와 별과 인간. 챕터 2 기후 변화와 영적인 작업들 그리고 개인이 깨어나는 방법. 1장 5차원 상승과 영적인 아이들. 2장 소우주 인체의 신비로운 체계. 3장 명상과 수련, 힐링에 대한 이해. 챕터 3 영적 존재들이 들려준 이야기. 1장 육체를 가지지 않은 영적 존재들의 말씀. 2장 6 영혼에 대한 이야기. 3장 수련 회원 고향별에서 오셔서 말씀하시다. 4장 수련 회원의 회로 리딩과 상담의 예. 챕터 4 건강과 지구의 삶에 대하여. 1장은 건강과 대체약. 2장은 지구에 있는 동안 삶을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저는 챕터 4에 나오는 지구에 있는 동안 삶을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지구에 있는 동안 삶을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 돈. 지금 지구를 지배하는 게 돈이다. 지구가 물질이니까 물질이 같이 돌아야 하는데 돈은 지구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지상에서만 돈다. 강남이나 몇 군데만 돌고 다른 지역으로 안 간다. 원래 모든 에너지는 물질이든 돈이든 지구 속, 대륙, 대기권, 바다, 땅까지 다 돌아야 하는데
돈 같은 경우 지상에서만 돌아서 계속 한 군데 쌓이고 가진 사람만 더 갖게 되는 구조가 되었다. 부동산 투자만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으로는 돈을 못 번다. 빌딩이 주가 아니라 땅이 주가 되어야 한다. 땅에서 흐르는 농작물, 생물, 자연이 주가 되고 여기서 순환이 돼서 인간으로 돌아가는 서로 쌍방향으로 순환이 되어야 한다. 관계에서 돌고 도는 게 돈이기 때문에 돈은 흐름이다. 쌓아놓는 게 아니라 돈이 돌아야 영역이 넓어지고 영역이 넓어지면 내 위치도 넓어지고 커지게 된다. 규모가 커진다. 규모로 인해 사업도 더 크게 한다. 돈이라는 것도 흐름이고 이 흐름이 영역이다.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이다. 사람과의 관계, 공간을 잘 운영해야 세상이 좋아진다. 이렇게 돈을 잘 운영하는 사람이 세상을 잘 보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 돈을 흘러가게 해야 하는데 쌓아놓으면 세상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 순환은 좀 다르긴 한데 돈이라는 것은 인간을 통해 순환하기 때문에 더 느릴 수밖에 없고 나중에 돌아온다. 쌓아놓으면 세상도 안 좋아지고 나도 안 좋아지고 주변 사람들도 안 좋아진다. 돈이 회전을 하면 돈을 재벌처럼 벌 수는 없다. 특성 자체가 쌓으려면 직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역에서 유통이 잘 되면 사람들이 풍요를 느끼지만 돈이 쌓이지는 않는다. 돈을 벌려고 세상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일부러 일방통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게 만든 것이다. 돈이 둥글게 흐르면 부의 쏠림 현상이 없어진다. 뭐든지 일방적으로 한 이유가 돈을 쌓기 위해서다.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사람들만 돈을 쌓을 수 있다. 올림픽은 돈을 돌게 해주는 게 아니다. 이것부터가 없어져야 한다. 돈을 버리는 거다. 일반인들은 전혀 이로울 게 없다. 세금 엄청 걷어서 돈을 꼬라박는 거다. 남의 눈치를 보는 문화는 일제강점기 때 주체성을 없애기 위해 일본이 만들었다. 은행이나 언론사들이 다 일제강점기 때 처음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 외국의 문화를 차용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주입이 되었다. 차라리 자체적으로 미디어를 만들어 운영하는 게 오히려 효과가 있다. SNS가 대세인 건 자기가 뭘 잘하는지 아니까 그렇다. 기존의 미디어를 안 맞으니까 안 쓰는 거다. 내가 뭐하고 맞는지 알면 홍보수단이 바뀐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사업을 해라. 영업 못할 사람은 없다. 방법에 문제가 있다. 개개인마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다른데 다 못한다고 생각을 한다. 영업도 관계에서 얻는 거다. 관찰과 근성이다. 모든 기업이 비슷한 방법으로만 영업을 하니까 그 사람이 죽어나는 거다. 접대, 로비 이런 거 아니다. 이렇게 해야만 큰 사업을 딸 수 있다고 하는 건 고정관념이다. 사람들은 비슷한 거에 끌리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접근하면 된다. 물건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관계의 목적을 두라. 관계를 더 중시해라. 그래야 순환이 된다. 오래 걸리지만 나중에는 둘 다 상생이 된다. 장기적으로 오래가고 성공적인 길을 생각해야 한다. 같이 뭔가 성과를 낼 때 창조가 되는데 이때 느끼는 성취감과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아직 느껴본 사람이 별로 없다. 차원이 다르다. 친구를 만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다. 좋은 세상으로 확 바뀐다. 사람들이 가게를 열고 금방금방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얼마 못 버티고 망한다. 그래서 회사들이 보통 3년 가기가 힘들다. 시스템이 한국인들을 급한 성격으로 만들었다. 시스템만 바뀌어도 빨리빨리 문화가 없어질 수 있다. 왜 모든 회사에 출퇴근 시간이 같아야 하나? 같을 필요가 없다. 24시간을 운영하고 굳이 일주일 내내 일한다고 성과가 좋은 것도 아니다. 사람을 노예화하는 거지 기업의 성과와 전혀 연관이 없다. 자유롭게 하면 돈도 순환이 잘 돼서 경제가 오히려 좋아진다. 사람을 똑같이 만들어버리니까 더 안 좋은 거다. 개인이 하는 가게는 열고 닫는 시간을 자유롭게 하라.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청년층에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아주 조금이지만 돈의 순환이 전국적으로 조금씩은 되고 있다. 커지면 시스템이 바뀐다. 기존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커져서 바뀌면 새로운 시스템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자기의 특성을 빨리빨리 알아차려서 잘할 수 있는 것을 알아. 지금 나올 건 다 나왔다고 하지만 아직 안 나온 게 85%이다. 85%다. 예를 들어 화장품 시장을 보면 포화 같지만 아직도 개발할 것이 많다. 기존의 것을 탈피해 새로운 걸 만들면 된다. 온라인 시장도 포화 상태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의류 시장도 특정 타깃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하다. 소수자를 타깃으로 하면 무궁무진하다. 대중 보편화에서 벗어나면 무한하다. 지금 조금씩 그렇게 가고 있다. 커피 시장도 포화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새로운 걸 하면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한다. 기존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데 그게 되겠는가? 사람들은 새로운 걸 원하는데 그리고 개개인에 맞는 걸 원하는데 거기에만 포인트를 맞춰도 성공한다. 지구에 똑같은 사람이 없는데 모든 종류의 영혼이 오는데 이 책을 누가 줬냐면은 저기 정신세계사 와칭 기획을 하신 나달님이 있어요. 그분이 주셨는데 이 책은 저한테 꼭 필요한 책 같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달님. 상품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하면서 더 많은 시장이 열릴 것이다. 대중을 타깃으로 하지 말고 단 1명을 타깃으로 하는 관점으로 바뀌어야 한다. 한 명씩 상대해야 한다. 대중적으로 가면 안 된다. 한 명으로 하면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같이 마케팅을 해야 한다. 내가 뭔가를 하면 여러 산업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커진다. 산업과 연결시켜라. 산업과 관련된 시장이 생기고 고객층이 다양하게 된다. 시장 다각화로 고객층이 넓혀지게 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먼저 자기 분석을 하고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한 사람한테 팔 걸 만든다고 생각해야지 너무 크게 생각한다. 아직도 너무나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게 무한대로 나올 수 있다. 컬렉션은 볼 필요 없다. 이미 나온 건데 그걸 왜 보냐. 이미 나온 거는 시장이 끝났다. 가게 앞에 공간을 활용하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태양이 높이 있을 때 나무의 그림자가 어디에 생기는 것까지 생각하라. 시도를 해라. 한 번도 안 가던 길을 가라. 별, 태양과 같이. 별, 태양과 달이 도와준다고 생각하면서 가라. 태양, 별, 달이 시간이다. 다들 대형이 들어오면 소상공인이 망할 거라고 하는데 사실 일어난 일도 아닌데 두려워해서 망하는 거지 실제로 안 망한다. 오히려 대형이 개개인한테 경쟁이 안 된다. 왜냐하면 대형은 대중을 상대로만 마케팅을 하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개인이 잘 되는 사회가 될 거다. 2. 이래서 돈은 끝났고요. 2는 남의 말은 절대 듣지 마라. 촛불혁명 때 하고 싶은 말을 했던 게 굉장히 크다. 계속 방치해두면 언젠가 터진다. 남 눈치 안 보는 게 가장 자유롭게 사는 거다. 간섭하는 것은 그 사람 통제하고 그 사람 위에 있고 싶은 욕망 때문이다. 그런 말, 남의 말은 절대 듣지 마라.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지배욕 때문이다. 신경 쓰지 마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그래야 안 쌓이니까 그런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준다. 사소한 건데 굉장히 중요하다.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 게 사회를 병들게 한다. 잘못된 게 있으면 얘기하라. 그래야 조금씩 바뀐다. 사람들 정신 차리게 하는 게 불만을 말하는 거다. 아직도 기업에 있는 사장들은 일반인 고객을 다 자기 밑으로 본다. 서민을 바보로 본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서민을 바보로 생각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건 불만을 다 말하는 거다. 그냥 넘어가는 문화 때문에 한국 사회가 더 발전을 못했다. 눈치 안 보고 직장에서 할 말 다 하고 한 명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랬으면 사장이 직원들을 우습게 볼까? 충분히 머리 써서 직원들을 무섭게 생각하게 해야 한다. 공론화를 하려면 대중들의 공감을 얻어야 되는데 파업하는 노조도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데 뭐가 되겠는가? 이런 문제들을 수행으로 힘을 키운 사람들의 역량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 마음은 원래 내가 의도한 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안 된다.
상대방은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일지 신경 쓰지 마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드물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15%밖에는 안 된다. 무슨 이익을 위해 나에게 잘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5%다. 내가 내 마음을 쓰는 거에도 자유로워져라. 내가 내 마음을 쓰는 것에 자유롭지 못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다. 3. 내 삶을 살면 세상은 좋아진다. 나눔과 봉사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 누구나 해야만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다. 나눔과 봉사가 명인 사람들이 있다. 이걸 안 하면 살 수가 없게끔 프로그램된 사람들이 있다. 왜냐하면 전생에 지은 죄 갚으라고 그런 거다. 이런 사람 외에는 할 말이 없다. 할 필요가 없다. 의무감을 갖지 마라. 누구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그 사람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 지구가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알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사는 거다. 내 삶을 살면 세상은 좋아진다. 다른 게 봉사가 아니라 세상이 좋아지게 하는 게 봉사다. 왜 참견하고 간섭하나? 자기 인생도 잘 살지 못하면서 자기 코가 석자면서 주제 파악을 해라. 서비스업에서 받는 교육 같은 원치 않는 친절은 100% 스트레스. 직장에서 하는 친절 때문에 직장 그만두면 병원 가게 된다. 고객 대할 때 자신을 낮출 필요가 없다. 스스로 낮아버리면 절대 위로 못 올라간다. 같은 인간으로 처음부터 동등하게 대해라. 스스로가 낮아지는 거 엄청난 자존감 하락과 함께 영혼에게 상처가 된다. 영혼이 자학하는 거다. 충분히 똑같은 인격체로서 존중하면 된다.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똑같은 인격체로서 존중하면서 친절한 것은 사람의 격을 높인다. 내가 스스로 내 격을 높여야만 그나마 조금 나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자존감은 스스로 자기의 격을 높이는 거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도 개념만 바꾸면 되는 게 많다. 에너지도 약간의 쏠림이 있다. 한 사람으로 쏠리게 되면 병목 현상으로 본래 자신으로 존재하기 힘들다. 대표적인 예가 성직자들이다. 이런 현상을 막으려면 이 사람을 대체할 만한 누군가가 몇 명 더 있으면 된다. 그러면 한 사람한테 쏠리던 에너지가 분산된다.